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계엄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익을 해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외환죄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아파치 헬기 위협 비행 의혹 등 외환 혐의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외환 혐의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 14일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그 뒤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이승호 전 합참본부장 등 무인기 작전 지휘라인과 정보사 관계자 등에 대한 대규모 참고인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주요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며 법리 검토도 계속해왔습니다. 내란 2인자이자 외환 2인자인 김용현 전 장관을 최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대면 조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9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을 넘기도록 차근차근 다져온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기 위해 작전을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인기 작전 등을 벌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뒤 모든 수사와 재판을 거부해왔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버텨 구치소 특수부대에 해당하는 팀까지 투입했지만 끝내 강제 소환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교도관을 통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하고 원칙적인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 외환 혐의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정점인 윤석열 피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하겠다. 24일에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아마 이제 외환 혐의로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추가로 구속 기소를 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외환 혐의도 상당히 많이 이제 증거가 확보됐다라는 게 그래요? 특검의 입장입니다. 사실 외환 같은 경우에 진짜 물론 이제 내란 관련된 것도 혐의가 인정되면 뭐 거의 최고형이지만 외환도 그보다 더 이상이지 결코 못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다른 것, 그러니까 이번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나쁜데 더 나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외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 그게 불법적인 내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진짜 나쁜 놈 중에 왕 나쁜 놈이다. 진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본인들 그 내란 그거 하자고 국가를 정말 전쟁 상황으로 끌고 가게 만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큼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증거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무인기 보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군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정찰하기 위해서 다 보내고 내려오고 합니다. 서로 간에.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좀 찾아주세요라고 대놓고 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무인기를 보낼 때 전기 모터 달린 걸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왜? 조용히 가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휘발유인가 경유인가 그런 시끄러운 걸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여기 있어요라고. 그리고 뭐 삐라 살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곧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네. 정말로 본인들의 그 내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거라면 정말 사형 곱하기 사형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계엄 터졌을 때 내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외환이다. 저는 이 드론 이야기가 터졌을 때 너무나 앞뒤가 잘 맞았기 때문에 외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네. 우리가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도 할 수 있고 뭐 저는 내란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권력 다툼도 할 수 있고 주장도 할 수 있고 해요. 근데 외환의 이야기는 나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만약에 봅시다. 만약에 진짜로 이게 외환의 혐의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어. 북한이 반응을 했어. 자, 그 반응의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거기서 곡사포를 쏠지 핵미사일을 쏠지 우리가 뭐 그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진짜 나라를 아예 전쟁으로 끌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요. 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는 이것만큼은요 법리로 뭐 일반이적 혐의니 외환죄니 잘 성립이 안 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아니 드론을 보냈는데 말씀하신 대로 들키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암호화 작업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이건 부분이라고 진짜 봐요.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저는 수사 통해서 밝혀질 예, 부분이라고 예. 생각하고 저는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웬만하면 이제 신중하게 그 말을 안 하는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이 그거는 이제 뭐 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잘 임해가지고 수사 받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무죄라고 생각하면 입증을 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질문에서 나왔던 것 같이 그 저는 지금 구속에 구속을 계속 더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를 떠나서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있고 누군가에 대한 정적이라는 이유가 있어서 구속에 구속을 계속 더해가면서 연장을 하는 부분이 과연 옳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우리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실형을 받고 구속을 받다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즉각 보석 신청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네. 이거에 2심 공판 바로 앞둔 상황에서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까지 보내가지고 송영길 그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멘트들을 많이 날렸어요. 그리고 다양성까지 막 얘기해가면서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는 보석을 풀어놓고선 대통령이 그렇게 개입하는 문제들이 과연 적절하게 국민들한테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봤었을 때 그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도와줄 이재명 대통령이 도와줄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옹호해줄 리도 만무한데 계속적으로 구속에 구속을 더하는 게 누구를 위한 구속인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수사는 수사대로 받고 재판은 재판대로 받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안 생각이 드릴 수가 듭니다. 없는 게 구속에 구속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혐의가 계속 드러나는데 어떻게 기소를 안 해요? 혐의가 계속 드러나고 저는 지금 있잖아요. 균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실형 판결을 받고 살고 있다 그냥 나온 거잖아요. 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리고 대통령이 그 실형을 받고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축전을 보내는 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올바른 행태고 그게 납득할 수 있는 행태입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가 집권 여당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걸 네. 비판했을 것입니다. 근데 혐의의 크기가 좀 너무 다르진 않아요. 크게 여부를 떠나서요. 피고의 대상이 아니죠. 아니 이게 죄의 크고 낙구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의 처신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공판이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그 며칠인지 이번 달에 하는데 그걸 앞두고 그게 어떠한 시그널이 보입니까? 사법부라던가 수사기관들한테 보여주는 시그널, 갓 취임한 대통령에 대한 그 시그널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부분이다라는 근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이 며칠 남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판에도 안 나가잖아요. 수사도 안 받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사는 그런 의혹이 있다면 수사대로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만약에 수사도 안 받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고 공판에 안 나가면 네. 그 모든 재판의 섭리상 네. 그 피고인의 그러한 소위 말하는 진술 이런 그 자신들에 대한 방어권은 제한이 됩니다. 실제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하고 안 나가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고 그걸로 인해서 불합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것도 자기의 그런 몫이라고 저는 봐요. 아, 요 그래서 얘기 여기 한 번만 국민의힘이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먼저 재판에 충실히 나가라. 옛날에 이재명 야당 대표한테 했던 것처럼 충실히 해라. 조사 받아라. 저는 뭐 여기 그런 나와서 얘기를, 계속 했기 예, 때문에 그 얘기를 저는 하고 단 한 해야 번도 돼요. 안 한 적이 없고 네. 이재명 대통령 계속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잘 받아요. 네. 그건 최은경 이거 기자님. 이가영 네. 라이브 아닌데 왜 이렇게 화들이 나셨어요? 심답게 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 내란 특검이 지금 소환 통보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김건희 특검은 이 강제 구인에 2차례나 실패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내란 특검은 그 전까지 뭔가 좀 기대를 하는 바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그 피고인은 안 나가겠다. 난 출석 안 한다. 나 바빠 죽겠는데 뭘 부르고 있어.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과연 이거 구인할 수 있을지가 저는 이제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화 안 났어요. 왜 이렇게 심각한 거야? 전혀 화 안 났어요. 전혀. 아 맞아. 저희가 저 이거 양파 껍질째 잘 먹으면서 벌써 이만큼. 아니 나는 외환죄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외환죄 화 많이 나죠. 좀 이렇게 네. 좀 우리 내려놓겠습니다. 외환죄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제에 가끔 뭐 재밌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럼 우리 국민의힘 어떻게 장애 집회 한번 가봐요. 근데 아무튼 요거를 이제 곧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겠죠. 내란 특검이 이제 어떻게 구인하게 될 것인가, 실제로 조사를 할 것인가. 조사하지 않고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또 다시 이제 구인 관련한 실랑이가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신문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구인에 응하지 않고 이런 게 앞서 조영솔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의 사실은 방어권을 일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포기해도
잃을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의 제가 보기엔 저는 현행범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서 이야기를 한들 이게 뭐 받아들여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갈 필요도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본인은 나갈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진실이 가려지잖아.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구인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여기는 해야죠. 여기는 네.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냥 네. 상황만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거고. 이제 뭐 이제 특검이나 이런 데서 구인하는 건 자신들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대로 방어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뭔 큰 난리가 난 것 같이 재판의 본질을 흐리고 그 과정이 이게 목적과 수단이 다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그 외교 문제를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그러한 과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너무 크게 확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저는 드린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면회를 계속 신청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거절당했다고 장동혁 두 번이 대표 하셨던 걸로 알고 거절된 걸로 또 네, 보도가 나왔어요. 장동혁 그것도 대표도 특검- 또 신청했는데 특검이 그것도 살렸죠. 특검이 그 수사했으니까 그래서 구치소에서 특검 수사 일정 있다고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 면회 거절한 거 아니에요. 특검이 장동혁 대표 살린 거예요. 그리고 밥 사야 되겠네. 거기도 밥 사야 되겠네. 갔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특검이 거절해 주니까 얼마나 갈 좋겠어요. 뻔했는데 지금. 그럼 갔으면 끝났어요. 큰일 났을 거기도 밥 뻔했는데. 사야 근데 아.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보석 신청을 했는데 방어권 보장하고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병보석은요 목숨을 잃을 정도로 생명이 위태위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보석 신청했다고 했을 때 제가 가장 깜짝 놀란 사람들은 국민의힘일 거예요. 야 윤석열 전 대통령 나오면 어떡하지? 나오면 오히려 큰일 국민의힘이 났다. 더 힘들어진다. 큰일 나죠. 왜냐하면 일구서 일투족이 또 언론이 조명되면은 그 국민의힘의 모든 아젠다 주장하는 것들이 싹 다 어디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제발 보석 신청도 하지 말아주세요. 보석 신청돼도 기각돼 주세요. 이렇게 바라고 오히려 있을 것이다. 아니 저희 당 그거 지지율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니, 지지율 걱정이 아니라.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영길 대표는 보석 나와가지고 아니 콘서트까지 하시는 분인데. 아니, 제목 하나 다르죠. 건강에 송영길 아유, 콘서트. 죄송합니다. 송영길 대표 여기까지 할 줄 몰랐어요. 아니 송영길 대표 진짜 보면 정말 막 활짝 웃어가면서 이분은 지금 뭐 실형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럼요. 내란법은 근데 아니니까. 구속에 이거는 범죄의 중요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비교할 대상은 좀 아닌 아니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네. 논리라면 이미 네. 뭐 혐의가 뭐 확신된다면서 뭐 이렇게 방권 갖다가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아니 와서 또 증거인멸하고 자, 증거인멸 할게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